3월 22일 오전 10시 22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하겠다. 원문으로 보면 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라고 했습니다. 북쪽 측 사무소에서 모든 인원을 철수시킨 지 몇 시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트위터로 올린 겁니다. 워싱턴 내에서도 반응이 다양합니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미 발표한 혹은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제재도 안 하겠다고 취소한다는 뜻인가? 혹은 또 다른 워싱턴 정치가는 대북 제재야말로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게 하도록 끌어온 최고의 수단이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 스스로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또 추가 제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혼란을 가져와서 말이 되느냐? 그것도 어디셔널 이 섹션스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건 또 백악관에 있는 여러 스텝들이겠죠. 동분서주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트럼프 왜 이런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진짜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Those additional sanctions 내용을 nobody knows요. 모르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성공한 거예요. 그 모르는 건 백악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북한도 모르는 거야. additional sanctions가 뭔지를, 추가적으로 올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두 번째로는 전략적 모호성과 연계돼서 이것은 트럼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최선희 외무부상이 나와서 황금 같은 시기를 놓쳤고 강도 같은 짓을 한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우리 위원장이 엄청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 했는데 엄청난 메시지 없어요. 엄청난 메시지라는 게 기껏해야 대성사무소에서 북한 인원 철수시킨 거야. 그리고 우린 남쪽에게는 남쪽 사무소는 열어놨으니까 남쪽 사무소 왜 열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좀 미국하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언론을 통해가 내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한마디로 죽겠다예요. 죽겠다. 노동신문에서 뭐라 얘기했어요? 절약 아껴 쓰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겠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잘 되면 뭔가라는 건 개성공단 열어주면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그거 깨졌으니까 이제는 매달릴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쪽 사무실은 문을 그냥 열어두게 하고 남측이 자기들이 와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북쪽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초조하니까 남쪽을 계속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미국의 꼭두각시 같은 인간들, 한심하기 이럴 데 없는 인간들, 남쪽에 욕을 해. 불과 며칠 전에 최선희가 뭐라 했어? 외교부의 차관 수준밖에 안 되는 북쪽 인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중재자란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은 그냥 플레이어에 불과해. 라고 진짜 면박을 전화놓고 돌아서가 바로 남쪽에 너 나서서 미국 좀 설득해봐. 이 소리 하는 건 체면에 자존심에 도저히 허락이 안 되니까 남쪽 사무실은 열어놔놓고 계속 우리를 쪼는 거예요.
한심한 인간들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걸. 한국은 또 트럼프가 트위터 메시지를 날린 데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아주 잔치 분위기야. 잘못 읽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잔치 분위기 자기 혼자 좋아 난리야. 여권에서는 야 이거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남쪽 사무실 우리 정상적으로 다 출근시키자. 오늘 54명 출근시킨다고 통보를 하자. 그리고 주말에 있는 주말 근무 인원 29명까지 합쳐서 79명 거의 80명의 인원이 근무한다고 북쪽에 알리자. 그럼 북쪽이 자기들도 다시 사무소에 연락사무소에 인원들 내보내서 우리하고 앉아 얘기하면서 미국과 문을 열고 대화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착각이야 착각. 우리 혼자 하는 착각이야. 트럼프가 이걸 노리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국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야. 트럼프는 이제 한국이 필요 없어. 이때까지 트럼프는 낚시를 던져가지고 낚시의 찌를 낚싯밥을 북한이 물기를 바랐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돌아와서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이 이제 낚싯대를 더 이상 던질 필요 없다. 어장에 잡아놓은 고기다.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돈 없다고 난리야. 난리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메시지를 준답시고 한다는 게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단 인원을 철수시키면은 미국이 이 메시지를 다음 메시지 우리가 북쪽에 하려고 하는 다음 메시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 나와서 우리를 지원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가진 카드 핵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거라고 미국이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트럼프가 안 읽고 있어요. 근데 왜 어디셔널 섹션스를 철수했을까요? 그걸 안 읽었는데 왜 추가 제재를 철수했을까요? 트럼프가 뭔가 헷갈리는 치매에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팔딱팔딱 뛰는 북한이 정말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던진 거예요. 대북 제재 원칙을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셔널 섹션스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공한 거예요. 어디셔널 섹션스가 얼마나 거창한 게인지 아무것도 아닌 하잘건지 간에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도록 백악관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워싱턴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동시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냐?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what are the additional sanctions? 도대체 추가 제재라는 게 뭘까? 야, 미국이 추가 제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핵이나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발사한다고 헛소리 치다가는 이제는 국물도 없을 건데. 야, 자제히 그냥 쭈그러져 있자. 함부로 까불면서 핵이나 핵실험한다, 미사일 발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 추가 제재 하려고 했던 걸 멈추겠다, 그만두겠다 했던 걸 트럼프가 다시 들고 나와서 정말 숨도 못 쉬게 우리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그 생각 안 할까요?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디셔널 섹션스를 취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김정은 개인 집사나 다름없는 속속들이 얘기를 다 하던 김창선을 지금 러시아에 급파를 했습니다.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중국이 우리에게 최고의 우방이고 급할 때 우리를 라이프 세이버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미국과 미중 무역 협상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북한 돌볼 여유가 없어.
말은 원래 중국이 6.2 내지 6.5%의 성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지만 중국 경제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고 지금 연착륙만 해도 대성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의 이 1대1로 중국몽을 너무 일찍 끄집어내서 미국에게 대드는 바람에 중국 경제 자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폭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넘버 2인 리커창이 시진핑에게 대고 전문에 정협이라는 게 정치협의회예요. 중국의 2대 주요 정책 결정 회의가 양회라고 합니다. 2개의 회. 전인대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정협입니다. 여기에서 리커창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 개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성장하고 미국과 손을 좀 잡고 미국이 원하는 식의 경제 구조를 적당하게 좀 조정해가면서 가는 것이 롱런으로 갈 수 있고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진핑의 일사천리식의 무리수를 떠면서 달리는 중국몽에 대해서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그런 중국이 국내 문제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민들 들고 일어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30년간 경제가 계속 상향 곡선을 그으면서 잘 왔기 때문에 시진핑이 재임도 된 겁니다. 근데 경제가 폭망하면은 공산당이 소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 관리에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중국을 놔두고 러시아를 쫓아간다니까. 어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러시아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섣불리 못 돕습니다. 2018년에만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의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린 게 몇 군데입니까? 몇 차례예요? 8회가 넘어요. 그럼 미국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게는 너희들은 중재자도 아니고 그냥 플레이어다라고 완전히 격화를 시켜 국제 망신 다 시키면서 그런 저로서는 망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플레이하는 것 참 미디어에도 중재자 하는 거 하나도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적인 위상으로 보면은 외교부 차관 수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보고 넌 중재자 역할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국가적인 수모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국에게 계속 옆구리를 찔러 너 뭐하냐? 네 미국 앞잡이냐? 좀 나서서 어떻게 해봐 라고 희망을 걸면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개성사무소에 한국 측 사무실은 닫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라 하고 북한은 일시적으로 자기 인원을 뺀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읽은 거예요. 한국 까부러 싸도 유엔 제재가 있는 하에 제재 시스템 하에 미국이 제재 완화한다는 확고한 메시지 없이 개성공단 열겠다고 설쳐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 한국은 한쪽으로 목을 쥐고 있는 거고 북한은 보니까 정말 길길이 날더니까 이제는 자체 내에서 길길이 날드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말은 자력갱생 하지만 자력갱생이 정말 좋아서 자력갱생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력갱생 근금 전략 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낭비하지 말고 노동신문에 그런 걸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추가 제재 안 하겠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링 안에다가 북한을 불러놔 놓고 둘이서 인파이팅을 하는데 바로 때리지도 않아. 저쪽이 지체가 쓰러지도록 잽을 날리는 쇼를 하면서 스스로 탈진해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잽 날리면서 계속 북쪽은 야 이게 지금 추가 제재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인가? 함부로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뭐 실험한다, 미사일 날린다 이 하다가는 가루도 안 남는 거 아닌가? 진짜 완전 이제 끌어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가 뻗대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김정은은 끊임없이 지금 머리를 굴립니다. 그 머리를 굴린다는 게 바로 트럼프의 트랩에 함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추가 제재를 철회하겠다라는 것은 북쪽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한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게 목표예요. 제재를 계속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기본 철학과 원칙을 바꾼 게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트위터 정치가 혼란을 가져온다. 뭐 이거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루 전날 이 북쪽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기 전에 하루 전날 트위터에서는 또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인정해주자. 주권, 이스라엘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해주자 하고 트위터에 올렸다가 미국 내에서 난리를 친다는데, 이거 트럼프가 자다가 일어나가 심심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 가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네탄야후가 4월 9일 날 총리 선거에 당선되든 간츠가 되든 누가 되든 둘 다 아주 강력한 안보정책과 친미정권이에요. 누가 되든 간에 미국이 그들을 선점하면 이스라엘 핵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사우디아라비아 못지않는 세계 1, 2개국 1위, 2위 수준에 이를 석유 매장량도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잡으면, 지금까지도 동맹이지만 더 확고하게 잡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줄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하고 미국이 더 이상 딜을 안 해도 미국은 시리아에 사람을 남기고 뭐 이집트에 이라크에 사람을 남기고 미 병사들 남기고 주둔시키고 하지 않더라도 중동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친미 정권으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욕 좀 한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고도의 계산을 모르는 정치가나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트위터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주자라고 인정한다 할 때다라고 날린 거나,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라는 말은 선제적 대응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야.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아직도 김정은이가 내 뜻을 모르겠냐? 아직도 까불고 ICBM 날린다 이딴 소리 할 거야? 해봐. 그리고 한국이 아직도 내 뜻 모르고 뭐 개성공단 문을 열어주겠다고 난리를 쳐? 함 해봐. 리액션을 보기 위해서, 트럼프의 속내를 얼마나 정확하게 동맹국이 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던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those additional sanctions라고 해서 구체화하지 않는 those가 백악관 내에서도 모르는 those additional로 전략적 모호성까지, 그 카테고리가 뭔지 몰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지 아무도 몰라. 전략적 모호성까지 포함한 고도의 전술이에요. 트럼프가 천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 워싱턴 내에서도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